시간이 약이 아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되었다. 벚꽃이 너무 흐드러지게 예뻐서 그 사실을 잊기도 하지만 내가 사는 동네의 광장에는 그 일을 지금처럼 기억하는 사람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기도 한다. 2년 전 사고가 난 후 횡단보도에 서 있는 아이를 본 적이 있다. 별 생각 없이 길을 건너려다 아이가 차를 향해 번쩍 손을 드는 걸 봤다. 아이는 저 동작을 엄마에게 배우고 유치원에서 익혔을 것이다. 저 작은 아이는 손을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달려오는 어떤 차도 자신을 향해 돌진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을 것이다. 우리는 아이 하나를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교육시킨다. 아이는 씩씩하게 횡단보도를 걸어갔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아이들도 그랬을 것이다. 안내방송을 듣고 자리를 지켰을 것이다. 갑판 위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배운 대로의 원칙을 지켰다는 이유로 많은 아이들이 차가운 물속에 잠겼다. 신호등 앞에서 번쩍 손을 치켜든 아이를 바라보다가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다. 그 아이가 낳아보지도 못한 내 혈육처럼 내내 잊히지 않았다. 인간이 겪는 가장 끔찍한 고통은 무엇일까? 평소와 다르지 않는 보통의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게 되는 일일 거다. 세월호 사건으로 아이를 잃은 가족들 역시 그랬을 것이다. 그때 시간은 멈춰버린다. 그렇다면 현재가 고통이고 미래가 지옥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죽음밖에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대체 지금이라는 순간을 어떻게 버텨내야 하는 걸까?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를,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한다. 하지만 가족이나 연인을 불시에 잃는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들은 얼마나 자주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 그 모든 것들을 되돌리고 싶을까?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과거에 머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오히려 폭력은 아닐까? 그토록 아픈 사람들에게는 그러므로 다른 처방을 내려야 한다. 그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 즉 추억이다. 이미 살아본 삶, 그 아름다운 시간을 다시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다. 보이는 어둠에서 윌리엄 스타이러는 자살 직전 브람스의 음악을 듣는다. 그리고 그 음악이 죽음 직전에 그를 되살린다. 오후 햇살 가득한 거실, 알토 랩소디를 흥얼거리던 엄마와의 추억이 벼랑 끝에 서 있던 그의 손을 움켜잡은 것이다. 극심한 우울증을 앓던 그는 자살 대신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우리는 돌아가신 엄마가 해주던 김치찌개에서 행복한 유년의 시간을 떠올린다. 애인과 함께 먹던 팝콘 냄새를 통해 그와 함께 봤던 영화를, 그녀가 힘들었던 내게 빌려주던 따뜻한 어깨의 추억을 새기는 것이다. 추억이 기억과 다르다면 그런 것 때문이리라. 추억 속엔 나 아닌 너도 있다. 추억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 매튜를 잃은 애는 마릴라의 가슴에 파묻혀 운다. 울고 또 울면서 마릴라와 매튜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한다. 애는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간다. 애는 아저씨와의 추억을 기억해낸다. 결국 애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고 아저씨가 자신에게 해주었을 말을 떠올린다.
비는 그칠 것이다. 눈은 잦아들고 바람은 지나갈 것이다. 하늘에 떠 있는 별조차 좌표를 바꾸며 끊임없이 변한다. 시간은 많은 것들을 바꾼다. 하지만 지금의 앤에게 슬픔을 참으라고 말하지 않겠다. 슬픔은 참아서 잊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간이 약이란 말도 하지 않겠다. 아직 슬프다면 더 울어야 한다. 눈물이 더는 흐르지 않는 시간이 되면 얼마간 담담해진 얼굴로 피어있는 꽃도 보고 반짝이는 달도 별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상처가 회복된다고 해도 인간에겐 흔적이 남는다. 우리는 그것을 흉터라 말한다. 흉터를 아는 채 죽지 않고 살아내는 것, 견디거나 버티는 것, 어쩌면 삶은 그런 것에 보다 가까울지 모른다. 상처가 꽃이 되는 순서를 믿는 건 어쩜 어른이 되어간다는 말이는지도. 벚꽃이 바람에 비처럼 흩날린다.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는 4월이다.